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중고나라 리스트 쪽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고나라를 마지막으로 모바일 웹은 네이버 카페 쪽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모바일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RM으로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할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리스트 부분, 이 부분부터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현재 탭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요. 탭 메뉴 옆에는 이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은 게시물 쓰기겠죠. 작성하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판매 리스트인데 리스트가 들어가고 리스트 다음에 더보기 버튼 하나 있게 될 거고 리스트 위에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공지사항, 게시물 자체 공지사항을 하나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보면 이 부분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게시물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또 있죠. 뷰 몇 분이 봤는지 뷰수를 볼 수 있고 댓글 개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테두리 선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캡처를 받고 강제로 줄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실무에 가시게 되면 깔끔한 형태로 PSD를 받아볼 수 있고 그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탭 메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탑 쪽이죠. 어떻게 보면 탭 메뉴 쪽이라서 하나의 DIV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탭이라는 클래스명을 줄게요. 그리고 ULLI 구조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링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링크 3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책을 즐겨찾기 그리고 전체 공지라는 것을 넣어 놓죠. 그리고 이 부분에 텍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신규 게시물이라는 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링크가 들어가서 여기서 글쓰기라는 버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제목을 좀 중간 제목을 좀 넣어 줄게요. 이 부분은 뭐 전책을 보기라는 걸로 해주고요. 레스트 링크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리스트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전체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링크 안에 판매 텍스트라는 게 들어가죠. 우선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아이코스 박스 팝니다 라는 텍스트가 있고 다크니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10시 40초에 10시 40분에 되었고 뷰수는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미지 경로는 제가 준비한 임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PNG로 넣게 되고 대체 텍스트는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시물 제목 자체가 이 이미지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댓글 있죠? 0의 댓글입니다. 자, 우선 텍스트만 쭉 써놓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우선 판매, 구매, 판매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우선 판매라는 게 있고 앞에 점 표시가 신규 게시물입니다. 새글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div 하나 만들고 판매라는 걸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스펜으로 새글이라는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코스 박스 판매합니다. 이건 P요소로 좀 감싸주고요. 다크니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는 따로 텍스트, 의미 있는 텍스트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작성 잘하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div 각각 감싸줄게요. 그러면 우선은 큰 단락 있는 부분은 제가 div를 좀 감싸 놓도록 하겠습니다. div 이 부분도 두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div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은 뭐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텍스트로 미리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성일이 될 테고요. 이 영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죠. 게시물 클릭수. 그리고 여기는 이미 있어요. 댓글의 숫자. 그럼 댓글을 앞으로 줄게요. 스펜 해주고 댓글은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디자인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각각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색을, 그리고 판매, 제목, 작성자는 뭐고, 작성일은 뭐고, 클릭수는 뭐고, 이미지 들어가 있고, 댓글은 뭐다 라고 해서 안내를 계속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지사항 부분 있죠? 공지사항 부분도 한번 넣어 놓을게요. 자, 안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펜,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필독, 중라회원님, 2, 3월 저렴해지는 치아보험료 알아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놓죠. 하지만 이게 클릭할 수 있어야겠죠. 링크로 연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리스트가 끝났어요. 리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더보기 링크를 넣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본문 쪽은. 자, 이제 CSS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부분 카페 탭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쭉쭉 스크롤 내려서 여기가 되겠죠. 카페 탭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크기도 있을 테고 밑에 밑줄이 쭉 있어요. 밑줄이 한 줄로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번전은 있지만 1픽셀로 감안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더 버텀 넣어주고요. 그래서 밑으로 선이 들어가게 하고 지금 보면 전체글 들이어찾기 전체 공지 이 부분은 왼쪽으로 글쓰기는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죠. HTML 보면 UL은 왼쪽, A는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카페 탭에 있는 UL 요소를 잡아서 플롯 레프트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의 A 자식의 A를 선택을 해야죠. 자손으로 하게 되면 안에 있는 A도 포함이 되기, li 안에 있는 A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애프터 컨텐트 디스플레이 블러 클리어 포스를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따로 클리어 클래스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라고 넣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넣으면 자식의 플롯이 있고 그 부모는 높이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i는 다시 옆으로 붙어야겠죠. li는 똑같이 플롯 레프트를 줍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평등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크기는 임의로 사이즈를 잽니다. 11픽셀인데 12픽셀로 해보겠습니다. 자, A 요소, li는 A 요소는 폰트 사이즈 12픽셀이고,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야겠죠.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라인 기본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는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크기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손가락을 터치할 때 넓게 터치가 되니까요. 그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임의로 보겠습니다. 72픽셀인데 72 나누기 2 하면 36이네요. 그러면 A 요소의 높이를 36 픽셀 주고 줄 간격 36 주게 되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세로에서 가운데로 오게 될 거고요. 좌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백이에요. 29픽셀인데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30픽셀로 해보죠. 좌우 30. 그러면 한쪽으로 30이기 때문에 좌우로 나눠 가질 거예요. 여백이 각각이 같기 때문에. 여백이 같으면 이곳 여백과 이곳 여백이 같게 되면 반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옆에 이쪽에 30. 30이니까 15, 15씩 나눠 가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30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거는 2배 큰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반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결국 15픽셀을 반 나눠서 7.5픽셀 반 나눠서 7.5픽셀 여기도 7.5픽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보죠. 이곳에 여기는 24픽셀 24 빼기 15는 24 빼기 15는 1.6픽셀이네요. 그럼 왼쪽에 여백이 1.6픽셀인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좌우로 패딩이 1.6픽셀이 되고 그리고 A에 양쪽으로 패딩을 줄 거예요. 패딩을 7.5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은 한쪽으로 여백을 오른쪽 여백 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 여백 준다고 하면 A 요소의 크기는 이만큼 돼요. 그럼 이쪽 가운데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어디가 선택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가운데로 선택되게 하면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눠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30픽셀씩 나눠 가질 때 여기에 반만 나눠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 반 나눠 가졌죠? 이쪽 반 했으면 이쪽이 남아요. 이 부분 조금 남는 부분 똑같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여백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1.6픽셀입니다. 여기 이 이미지 한테는 2배로 커졌기 때문에 3.2픽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여백 이렇게 주게 되고요. 양쪽 여백 줬으니까 오른쪽에도 한번 크기 가늠해 볼까요? 3.2픽셀, 32픽셀이죠. 여기서는 32픽셀. 자, 15픽셀을 빼고 이곳에서 나눠 갖고 나머지 값은 8픽셀이네요. 8픽셀. 8픽셀이네요. 그럼 4픽셀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여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4픽셀로 나눠 가져야겠네요.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4픽셀로 나눠 갖고 글쓰기 부분 이제 이미지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정사각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Shift 누르고 마켓 툴로 하게 되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오른쪽에 여백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2픽셀에서 여백을 안 주고 하겠습니다. 그럼 36픽셀 가로 세로 36픽셀이니까 맨 왼쪽만 4픽셀이 들어가고 또는 그냥 둬도 되겠네요. 좌우 4픽셀 주고 이걸 앱솔루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UL은 플롯이 자체가 필요 없고 이 녀석만 포지션 앱솔루트로 가면 오히려 여백도 좌우 균등되고 버튼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버튼은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앱솔루트로 띄워줘서 적용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앱솔루트 했으면 부모가 이 부분이 포지션 렐러티브가 돼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주어질 거고요. 위로 붙을 거고요. 가로 사이즈는 36픽셀, 세로는 36픽셀이 됩니다. 인라인 요소 앱솔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블록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백그라운드를 넣는데 제가 백그라운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바로 이 이미지가 될 거예요. 자, 이미지 좌표를 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아니라 요 좀 홀쭉한 이미지 이거 같네요.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어차피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좌표는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예요. 210에 134 그리고 210에 134 210에 134인데 이 위치가 아니라 반으로 나눠야죠. 210 나누기 10 105 2배를 줄일 거니까 67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살펴보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같은 방법으로 작업. 네, 이렇게 잘 나오네요. 반을 줄이는데 50%는 안 되고요. 실제 사이즈에서 반 사이즈를 줄여야 되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박스에, 가운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도록 넣어줍니다. 자, 근데 위에 이미지도 이렇게 돼버렸죠. 이럴 경우에는 버튼은 커야 되는데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 자체 때문에 너무 붙어있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비포나 애프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좀 약간 복잡해지죠. 이 상태에서 애프터로 만들고 나서 빈 컨텐츠를 만들고 가로 세로에서 이 이미지 자체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미지는 우선 크기를 알아야지 반을 나눌 수가 있겠죠. 요 크기는 39에 38입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 39픽셀에 38 픽셀을 넣어주고 반 나눠야겠죠. 19픽셀 39 나누기는 20이니까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반반씩 나누고 위치는 됐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안 보이는데 좌표 한번 넣어줄게요. 슬롯 하지 않고 한 번 더 좌표 레프트 50%,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넣어줄게요. 자, 잘 들어갔네요. 자, 요 아이콘 조금 위치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조금. 네, 요 정도네요. 69로 해주면 딱 이젠 아이콘이 정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은 포토샵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만큼은 클릭되어야 한다. 크게 클릭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미지 하나만 넣으려고 하니까 스프라이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주변 이미지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요만한 영역을 다시 만들어서 아이콘 전용 따로, 그리고 아이콘을 덮고 있는 부분은 링크 영역을 따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글쓰기란 텍스트 자체를 한번 날려볼게요. 자, 여기다 폰트 사이즈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는 날아가죠. 위에는 그대로 있고.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전책을 밑줄이 있습니다. 전책이 좀 더 굵죠?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전체글 부분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클래스 on이라고 넣겠습니다. li 안에 a가 클래스 on이 붙었을 경우에 폰트 웨이트가 볼드가 되고요. 그리고 선을 아래로 넣을 건데 li의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on이 붙어 있을 때 그 뒤에다가 컨텐트 하나 생성을 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버텀 가로 사이즈 100%의 형태의 2픽셀의 선을 검정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은 색상 한번 찍어보고 색상 변경하죠. 검정색 맞네요. 2픽셀 정도로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너무 지금 좀 해제하겠습니다. 너무 확대 보면 밑에 회색이랑 검색이랑 그냥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버텀 0이라서, 그래서 버텀 마이너스 1픽셀로 해주게 되면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죠. 그래서 잘 붙게 됩니다. 헤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회색과 잘 붙어서 나오게 됐죠.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전체 공지 부분 한번 볼까요? 전체 공지에서 여기서 클래스를 new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A 요소에 만약에 on이 아니라 new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before에다가 할까요? 현재 위치와 new가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before에다가 컨텐트로 해서 여기다가 색을이라고 텍스트를 넣어 놓고 가로 세로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크기가 7픽셀로 하죠. 3.5픽셀이죠. 나누기 2하니까 3.5픽셀로 나눠서
백그라운드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보더 레디오스에서 100% 넣어줄게요. 색상은 가장 밝은 부분, 진하고 밝은 부분으로 임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넣어주고요. 백그라운드 이미 넣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탑 0으로 한번 넣어보죠. 자, 오른쪽 위로 들어갔죠. 근데 세글이라는 글씨는 필요 없어요. 사실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사이즈 0으로. 그러면 동그라미만 나오게 되죠. 근데 동그라미인데 오른쪽 위로 해버렸잖아요. 오른쪽 위인데 어느 정도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11픽셀 정도 위로 떨어져 있네요. 자, 위치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위로 11픽셀 떨어져 있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새 글인데 라이트 탑 11픽셀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클릭 가능하고, 이젠 위에 링크 부분은 위에 탭 메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부분 한번 볼까요? 리스트 부분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위에 선이 길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왼쪽에는 선이 끊겨 있지만 오른쪽은 선이 채워져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 안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안쪽은 li의 a예요. li 부모는 ul입니다. ul 왼쪽에 패딩 주면 되겠죠. ul 왼쪽에 패딩 한번 주고 시작을 해보죠. 여기 클래스명이 따로 없고요. 이 숨겨주는 것은 클래스 하이드라고 해주고, 이 부분 카페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자, 그러면 카페 리스트 주석 처리 한번 해볼까요? 카페 리스트 위에는 카페 탭이라고 하죠. 자, 카페 리스트 자체가 UL이기 때문에 여기에 패딩을 주는 거예요. 특정 픽셀로 패딩을 줘서 넣어봅시다. 24픽셀이요. 12픽셀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제어를 합니다. 다 이제 왼쪽으로 밀렸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선이 있어요. 밑으로 선. 전부 다 밑으로 선이 있어요. 자, li의 밑으로 선 넣어보겠습니다. 선 색깔은 이거고요. li의 밑으로 선을 넣어봅니다. 자, 밑으로 다 선이 빠져 있죠. 자, 다음 이제는 A 요소는 디스플레이 블럭 시킬 거예요. A 요소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시켜 버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댓글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한번 시켜 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댓글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여백이 이만큼인데 밑에는 여백이 너무 커요. 결국 위로 정렬이라는 얘기입니다. 글씨가 길어져도 위를 기준으로 여백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A 요소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li 안에 A 하나밖에 없죠. A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 댓글부터 영역을 하면 앱솔루트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플롯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밀어버리고 이미지가 여기까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여백을 90픽셀을 줄게 될 겁니다. 그럼 45픽셀이죠. 패딩 45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앱솔루트를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앱솔루트 갈 건 댓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A 요소에서 댓글을 찾아야죠. 댓글인데 클래스는 그때 리플라이라고 넣어줄게요. 클래스가 리플라이일 경우에 안에 자식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갈 거고요. 라이트 탑 가로 사이즈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100% 꽉 차게 될 거고, 그리고 배경색 줄 겁니다. 자, 배경색이 전에 78픽셀 가로 사이즈 배경색은 이거네요. 78 나누기 2는 39.
39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지만 한번 HTML 저장이 안 했네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죠. 세로로. 좀 색깔 좀 진하게 한번 보기 쉽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표현을 시킨 거고요. 댓글 밑에 있죠, 텍스트가. 그리고 검은 이 숫자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다릅니다. 숫자부터 해볼까요? 12픽셀. 댓글, 숫자 각각 따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는 EM이라고 한번 해보죠. EM. 리플라이의 EM 요소는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에다가 컬러가 따로 더 진합니다. 스포이드 제일 진한 부분 해주고요. 글씨 크기나 색상은 원본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스팬 요소는 좀 더 작죠. 스팬 요소는 이만해요. 자, 8픽셀 정도 되네요. 8픽셀. 폰트 사이즈 8픽셀에다가 컬러 넣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댓글은 0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 코딩은 댓글은 0이다 라고 임의적으로 만들었지만 보여지는 건 0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댓글을 내리든 0을 올리든 해야 돼요. 저는 0을 올리겠습니다. 0을 패딩을 위만큼 줄 거예요. 30픽셀 위를 줄 거예요. 리플라이에다가 패딩을 30픽셀을 위로 줄 겁니다. 높이 100%니까 박 사이징 같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EM 자체를 포지션을 올릴 거예요.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 레프트 0, 탑 0, 가로 사이즈 100%를 하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해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 CENTR 저희면 이렇게 가운데 중에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위치를 바꿔야 돼요. 위치를 바꾸려면 이만큼 패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텍스트를 올려놓은 거죠. 근데 텍스트는 현재 0이라고 돼 있지만 나중에는 1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릅니다. 댓글이. 그러면 결국 가운데 정렬로 양쪽으로 분할돼야 되려면 전체 가로 사이즈 주고 가운데 정렬 시킨 거예요. 자, 포지션 왼쪽 위로 그리고 가로 사이즈 100%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면 가로 사이즈가 없어집니다. 자식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준 거죠. 근데 위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13픽셀 정도. 13픽셀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자, 댓글 가운데 정렬이죠. 전부 다 리플라이 자체는 가운데 정렬로 되는 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운데 정렬을 했던 거 다 필요가 없죠. 이미 자식에 다 뿌려지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오른쪽은 끝났어요. 이제 왼쪽을 한번 해볼까요? 색을 디자인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색을이라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색을 그리고 여기도 색을. 네, 색을 한번 만든 적이 있죠. 이곳에. 이걸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을은 클래스 new라고 하겠습니다. A에 new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바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왼쪽 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왼쪽 위로 점 생겼죠. 확대해 볼까요? 자, 왼쪽 위로 이렇게 점이 생겼습니다. 색을에는 글씨는 없어지고 그리고 동그라미만 남은 거죠. 근데 왼쪽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선이 여기서 끊겨요. 이렇게 선이 끊기게 되고 여기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왼쪽으로부터 나가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죠. 왼변은 왼변끼리 6픽셀 정도 왼쪽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레프트 마이너스 6픽셀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음성복귀 시키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판매, 아이코스 팍스 판매합니다. 판매 뭐 합니다. 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와 이거는 두 개 다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셔야겠네요. div 필요 없고요.
색은 색을대로 나오고 판매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스펜으로 감싸겠습니다. 판매는 셀이라고 클래스를 넣고 P 요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대로 둡니다. 요소 선택자 하면 되니까. 자, A 요소 안에 P 요소 안에 스펜 요소 또는 A 요소 안에 셀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폰트 사이즈와 폰트 사이즈 그대로 있을 거고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오렌지색으로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가장 밝은 색 잡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글씨 크기는 다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글씨 크기 같죠? 임의로 줍니다. 자, 13픽셀 주도록 할게요. 자, A 요소 안에 있는 P 요소는 폰트 사이즈 13픽셀로 만들어 줄게요. 이제 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에 여백 있죠? 요 여백 잡아줄게요. 8픽셀. 자, 이 아이콘, 이 판매라는 옆에 있는 거예요. 패딩 8픽셀 넣어줍니다. 인라인 요소는 좌우로 여백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 요소니까 강제 줄이면 되는 거고요. 요 작성자 이름, 요 히트수, 요런 부분은 한 줄로 한 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클릭수, 작성자부터 클릭수까지는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div 이쪽에 하나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 같이 떨어지도록. 그 안에 있는 div는 한 줄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스펜은 다 날려줄 거예요. 자, info라는 클래스를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A 안에 클래스 info가 있을 경우에 그 안에 자식의 div들을 전부 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요소로 다 만들어 버릴 거예요. 다 옆으로 붙게. 그리고 그 안에 스펜 요소가 있을 경우에 포지션으로 저 멀리 날려버릴 겁니다. 마이너스 해서 날릴 거예요. 그리고 가로 세로 사이즈 해주고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까지 줄게요. 자, 전부 다 날라갔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남게 되었어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자, 하나하나 잡아봅시다. 우선 전체적으로 컬러나 크기는 같아요. 자, 조금 여유있게 해볼게요. 너무 작으니까 10픽셀. 그리고 글씨는 가장 진한 영역. 자, 요 div는 폰트 사이즈 10픽셀이고요. 컬러는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게 되죠. 자, 그리고 여백이 각각 존재해요. 공간 간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7픽셀씩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자식 div, 인포 안에 div는 7픽셀씩 우측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패딩 7픽셀. 이거는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0 표시. 바로 이곳에다가는 뷰라고 넣어 놓겠습니다. 앞에 아이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div 중에 클래스 뷰가 붙을 경우에 여기에서 배경을 넣는 것이죠. 우리가 배경 넣은 적 있죠? 배경 넣는데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라서. 그러면 before 영역에다가 컨텐트에서 배경을 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스프라이트 이미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바로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에서 바로 요 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우리가 이미지 위치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미지 뷰. 바로 이 이미지죠. 요 이미지를 위치만 찾으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찾고 가이드 잡아낸 다음에 301, 340. 301, 340인데 위치를 반으로 나눠야죠. 이미지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301 나누기 150.5 150.5 340 나누기는 17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비포인데 배경만 줬죠? 가로 세로 줘야죠. 가로 세로를 안 줬습니다. 34, 24 34, 23 34 23. 근데 반 나눠야 되고
비포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라인 블럭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34 나누기 17, 2는 23 나누기 11.5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좀 세로 틀어졌죠? 이 부분은 버티컬 라인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픽셀, 마이너스 1픽셀, 이 정도. 마이너스 2픽셀이네요. 자, 버티컬 라인, 마이너스 2픽셀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여백 한번 봐야겠죠? 요 사이 여백이 있습니다. 2픽셀만 떨어뜨려주면 되네요. 그러면 비포 오른쪽에 마진으로 넣습니다. 왜냐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에요. 그냥 보통 패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보여지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한번 처리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는 계속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썸네일처럼 사각형으로 올리진 않아요. 정사각형으로, 그것도 때문에 직사각형, 세로가 긴 형태나 가로가 긴 형태로 올리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거의 안 올려요. 사진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해상도가 가로 형태로 넓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는 임의대로 무조건 사각형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88이네요. 44. 그러면 이미지 요소죠. A의 자식이 이미지일 경우 가로 사이즈 44, 세로 44고요. 라이트 포지션으로 들어가야죠. 오른쪽으로 배치시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형, 탑형. 강제로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0으로 했지만 실제로 기준은 요만큼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92 나누기 2는 46이죠. 그러면 라이트로 46픽셀 있어야 되고요. 탑은 50%로 가는데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해서 마이너스 50% 들어가야죠. 가운데로 오죠. 자, 근데 너무 작아요, 박스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패딩을 우선 주셔야 됩니다. 위아래 여백이 있어요. 아니면 기본 세로 사이즈가 있네요. 전부 다 높이가 다 같죠? 그러면 그냥 높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은. 우리가 높이는 114 나누기 57이네요. 그러면 A 요소 자체의 높이 여기 있네요. 높이 57 고정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가운데로 딱 됩니다. 자, 위에 여백 좀 더 넣어줄게요. 여기 너무 붙어있죠? 자, 10픽셀만 넣으면 되네요. 위로 패딩 10픽셀. 박스 사이징 하기 싫으면 빼야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죠. 자, 여기 점점점 풀어볼까요? 자, 여기 점점점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위치 한번 볼게요. 탑으로. 자, 이 정도네요. 11픽셀, 10픽셀 정도. 자, 그거는 바로 new 탑 10픽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다시 모바일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지사항 부분. 자, 공지사항에 필요 없는 건 오른쪽 여백도 필요 없고 선도 꽉 차고 배경색도 있고 텍스트 컬러도 달라요.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예외로 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LI는. 자, 첫 번째 LI보다 클래스를 넣었죠. 노티스라고 넣겠습니다. 자, 카페 리스트에 LI 클래스명이 노티스일 경우, LI 클래스명이 노티스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사항을 둬야 돼요. 우리가 LI 이제까지 뭐 넣었죠? 여기에 보더 넣었어요. 근데 색도 달라요. 그리고 패딩 넣었는데, 어떻게 패딩을 넣었는데 얘는 또 예외로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패딩인데 우선 그거는 뒤에 한번 보고 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색 우선 채워볼게요. 배경색 넣고 보죠. 배경색 쫙 들어갔죠. 여기 패딩이 또 들어갔어요. A 요소에 패딩 있죠. 이 패딩 삭제해 줄게요. A 패딩 0 모두 초기화 다 붙어버렸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패딩은 지금 23픽셀이니까 23픽셀
12픽셀로 나눠주고, 그리고 텍스트가 세로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좀 다르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노티스는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될 거고요. 세로 가운데 정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을 만들어주고 버티컬 라인 미드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로 오죠. 자, 오른쪽으로도 여백 볼게요. 여기서 끊기죠? 25픽셀. 오른쪽은 25픽셀로 마무리 지어주고 해주면 되죠. 지금 잘 들어갔죠? 자, 텍스트 컬러 한번 볼까요? 텍스트 컬러 밝은 부분 컬러 넣습니다. 자, 왼쪽 보면 한번 확대해 볼까요? 왼쪽 보면 이 부분에 요 부분을 보면 요쪽은 흰색 영역이 돼요. 왜냐면 UL의 왼쪽에 넣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넣으려면 제가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요소를 하나, 가상 요소를 만들어 줄 겁니다. 비포나 애프터로. 자, 비포로 하나 만들어서 포지션 앱솔루트 넣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려 줄 거예요. 컨텐츠는 반드시 필요하죠. 비포나 애프터 넣으면 레프트 0, 탑 0 넣어주고 높이 100%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경색 알 수 있죠? 버텀도 알 수 있어요. 자, 배경색은 원래 있던 색 그대로 채워줄 거고요. 선은 우리가 위에 선 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컬러로 넣어주고, 그리고 노티스는 li 자체에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넣어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비포 돼 있고 가로 사이즈가 없죠. 가로 사이즈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로 사이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죠. 자, 12에 23 레프트 마이너스 12에 가로 사이즈 23 넣어줍니다. 자, 자동 그려준 거예요. 자, 이게 꼼수입니다. 약간 꼼수인데 우선은 UL 자체가 현재 우리가 준 건 이걸 전부 다 ULLI로 준 거예요. ULLI 준데 이 부분 전부 다 UL에다가 패딩을 줘버렸어요. 왼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LI들은 오른쪽으로 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빈 영역은 우리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포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옆에다가 레고처럼 그냥 맞춰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모바일 모드 들어가서 이제 더보기만 만들면 되겠네요. 더보기 버튼. 자, 높이 보죠. 68이니까 34. 더보기 클래스 넣어줘야겠죠. 리스트 모어라고 하겠습니다. btn 뭐라고 하죠? btn 뭐. 자, btn 모어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할 거고요. 가로가 100% 돼야 되니까 높이는 34 픽셀 되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줘야겠죠. 그리고 선 다 있죠. 선을 넣어줍니다. 자, 보더 넣어줍니다. 자, 꽉 차 있죠? 자, 꽉 차 있게 안 하려면 여백 줘야죠. 23. 근데 23이네요. 23 나누기니까 12, 23이니까 12픽셀씩 여백을 다 줍니다. 이때 여백을 줄 때 마진 23 줄게요. 10이죠, 12. 12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완성이 되죠. 자, 밑에 이 여백들은 23 빼야 되니까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50픽셀 정도 떨어졌네요. 이 부분은 메인 요소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메인마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메인 요소가 없죠? 메인 요소에다가 패딩을 50픽셀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떨어지는데 이건 아니네요. 자, 메인에 넣지 말고 딴 데 넣죠. 자, 구조를 보면 메인은 요거까지 포함이니까 자, 버튼은 늘 없을 테고 BTM 박스 위로 줘야 하는 게 낫겠네요. BTM 박스 위로 마진 탑을 50픽셀 넣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리스트들은 이제 복사 붙이기만 하면 돼요. 사실 퍼블리싱 기준으로는 사실 요 리스트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눈요기이기 때문에 복사 붙이기 쭉 만들면 이제 게시판 리스트가 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글씨도 한번 쭉 쳐볼까요? 글씨 한번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미의 텍스트를 쭉 넣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글씨가 이만큼 파묻혔어요. 파묻힌 이유가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가 이렇게 파묻힌 이유가 패딩 오른쪽으로 더 줘야 돼요. 사실 이미지 포함 앱솔루트니까 이 정도 더 줘야죠. 95픽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5픽셀 밑에죠. 카페 리스트 A에 이쪽은 95픽셀 이미지 크기만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줄까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어지지 않게. 그래서 밑에 패딩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밀리면 안 되니까 민 하이트를 이 정도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민 하이트 47 주게 되고, 그리고 밑으로 여백을 똑같이 10픽셀 줘야지 늘어나더라도 밑에 여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도 한 번 더 만지겠습니다. 민 하이트고요. 위아래 여백 동일하게 주죠. 네, 그러면 두 줄 되든 세 줄 되든 잘 만들어진 형태가 될 것 같네요. 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고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좀 많이 길게 했었죠. 지금은 이제 픽셀로 작업을 했는데 다음에는 REM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REM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보는 작업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무리하는데 오래 걸렸죠? 자, 네이버 카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